서비스 품질 경영의 개요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혁신과 품질 그리고 고객 경험과 품질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서비스 혁신과 이제 품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달 방식이나 그다음에 운영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혁신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그런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이제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이렇게 높이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이제 기여를 하게 되죠. 이런 서비스 혁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서비스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 서비스를 이제 개선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도입을 통해 가지고 고객 경험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활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주요 뭐 특징으로서는 뭐 이제 뭐 새로운 기술이랄지 방법론을 도입할 수도 있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거나 뭐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고객 경험 중심의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혁신의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여기에는 뭐 이제 프로세스 혁신이나 기술 혁신, 제품화된 서비스 혁신, 조직 혁신 이렇게 네 가지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인 그 프로세스 혁신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서비스 이제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다음에 효율성을 이렇게 극대화함으로써 운용 비용을 절감하고 이제 품질을 이렇게 개선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혁신은 서비스 제공의 이제 각 단계와 절차를 분석하고 이러한 것들을 간소화하거나 이제 자동화해가지고 최적의 이제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설계하는 활동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프로세스 혁신 여기에는 이제 비용 절감이랄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품질을 향상하는 것들, 뭐 이제 고객 경험 개선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를 이제 개선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거나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하거나 이제 없애버리고 운영 전반을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 이제 중점을 두는 과정을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프로세스 혁신의 이제 그 핵심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절차를 이제 간소화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하거나 이제 병합을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를 간결하게 만들어서 시간과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것들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문서 기반 업무를 디지털화 이제 관리해 가지고서 처리 속도를 이제 향상시키고 이제 오류를 줄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혁신의 이제 핵심 요소 두 번째로서는 이제 뭐 자동화 기술 도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수작업을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것들이죠. 요즘 뭐 4차 산업 기술과 관련된 이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라고 하죠. 이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을 통해서 이제 업무를 이제 기계가 처리하고 정확성을 이제 좀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중심의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현재 이제 프로세스를 측정하고 현재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이제 최적화 해가지고서 운영에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병원의 그 예약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그 분포를 파악해서 시간대별로 이제 예약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요즘 보면 대형 병원에서는 다 적용을 하고 있죠. 뭐 기업 사례를 본다면은 프로세스 혁신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뭐 카페랄지 이런 식당에 가게 되면 그 무인 키오스크 같은 거 도입돼 있죠.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고객이 카운터에서 직원과 이제 대면하면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직접 고객 그 직원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뭐 대기 시간이 길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또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무인 키오스크를 도입해 가지고서 고객들이 직접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이렇게 완료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무인 키오스크를 도입하게 되면은 대기 시간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피크 타임에도 이제 많은 주문을 처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문의 실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죠. 어,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 메뉴 같은 것도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고, 고객들이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에 잘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어, 고객들도 다양한 또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직원은 이런 기계가 다 대체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더 중요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인력 배치, 뭐 효율성 같은 것도 증강시킬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이런 무인 키오스크 외에도 이제 병원의 그 예약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많이 이렇게 어, 접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환자들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병원에서도 효율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들이야 뭐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병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언제나 예약이 가능하고 대기 시간이 없이 그 시간에 바로 이렇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도 이제 인적 오류를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예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어,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서 좀 사람들이 하는 것들 이제 고부가 가치 업무 이런 데 활용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프로세스의 혁신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이제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 경험의 이제 전반적인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인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이랄지 이런 조직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술 혁신인데, 첨단 기술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죠, 이게. 어, 이런 기술 혁신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창출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조직의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들에게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술 혁신은.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술 혁신은 이제 고객의 요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개척해서 하는 데 이제 중점을 두고 혁신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기술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 요소로서는 새로운 이제 기술 도입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 서비스 한계를 이제 극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첨단 기술을 적용하면 되겠죠. 뭐 요즘은 뭐 AI랄지 이제 빅데이터 아니면 AI나 VR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이렇게 어,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기술 혁신의 서비스 품질 이제 향상은 어, 고객 경험을 이제 혁신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고객들이 그 편리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이랄지 속도 이런 것들 개선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나 뭐 IoT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개인화 이제 추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운영 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랄지 시간을 좀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또 이제 머신러닝이랄지 이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사용해서 업무 자동화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에 이제 적용되는 사례를 보면은 이제 우리 뭐 요즘 금융 서비스에 보면 챗봇이 있게 도입되어 있죠. 기존에는 이제 고객이 은행에 그 문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지점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뭐 이래 하게 되면은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또 고객들이 직접 방문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죠.
다음에 콜센터를 또 운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추가적인 인력도 또 상담 인력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AI 챗봇을 이용하게 되면 요즘은 이제 뭐 완벽한 대응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냥 고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챗봇들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이제 습득을 해서 AI가 많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서 그래도 많은 뭐 간단한 이런 것들은 상담 처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뭐 자동응답 시스템 같은 것도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질문, 뭐 잔액조회랄지, 송금 안내랄지, 뭐 이런 뭐 상품과 관련된 안내 이런 것들은 AI 챗봇을 이용해서 충분히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챗봇을 도입하게 되면은 대기 시간이 없이 이제 고객 만족도도 증가할 수 있고 상담원 등은 뭐 상담원 등은 이제 복잡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고 일반적인 것들은 다 챗봇을 이용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고 운영 비용 같은 것도 절감시킬 수 있고 응답 속도도 개선해서 이제 고객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죠. 뭐 또 이런 것들은 뭐 가구 매장 같은 데 보면 요즘 뭐 증강현실, AR이나 VR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이케아도 마찬가지죠. 이케아에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굳이 뭐 고객이 매장에 방문해 가지고 가구를 직접 할 필요가 없지. 요즘은 이제 AR이나 VR을 이용해 가지고서 또 다 활용하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래 하게 되면 이제 가구를 직접 이걸 봐서 설치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제 자신만의 공간에 어,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정확히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구매 결정도 굉장히 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품률 같은 것도 감소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고객 만족도가 또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이제 뭐 IoT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 IoT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서 건강 데이터를 모니터하거나 이런 것들 뭐 병원 방문 없이 뭐 혈압이랄지 심박수, 뭐 수면 패턴 이런 것들 다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이게 발전되면은 신체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바로 의료진에게 연락하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술 혁신은 이제 단순히 이제 최신 기술 도입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고객과 조직 모두에게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에서는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품화된 서비스 혁신인데 이거는 이제 서비스 자체를 재설계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화된 서비스 혁신은 이제 기존의 서비스를 재구성하거나 이제 새로운 형태로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고객의 편리함이랄지 아니면 뭐 효율성, 뭐 고객들에게 이제 맞춤형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고 기존의 서비스와 이제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둬야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서비스를 보면은 뭐 이제 뭐 정기 구독 서비스가 있을 수 있죠. 기존에 이제 뭐 커피 같은 것들 상품이 이제 단발성 이렇게 형태로 구매를 이렇게 했었는데 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고객들이 매번 상품을 이제 구매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지속적인 고객들을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랄지 소요 이런 것들을 비용 같은 걸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음? 정기 이제 구독 모델로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객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은 커피가 자동으로 고객이 먹는 그런 주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달을 시켜주는 것들이죠. 이제 차가 배달 집으로 배송을 해주고 고객은 이제 커피를 구매할 때마다 별도 주문하지 않아도 편하게 받아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고객들의 그 자동적으로 이제 주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재구매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기업은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구독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가지고서 고객 선호도에 맞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그 웨어러블과 관련된 연동된 서비스로서 기존에는 이제 건강 상담 서비스를 병원을 이제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웨어러블 착용해가지고서 고객이 실시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 이런 것들. 웨어러블이랄지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굳이 병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그냥 원격 진료 같은 것도 이게 가능해진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런 웨어러블을 착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어, 이제 이런 서비스는 이제 개인화되어 가지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고객 충성도를 굉장히 높이고 차별화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혁신의 구성 요소 네 번째로서 이제 조직 혁신으로 내부 운영이랄지 조직 구조를 이제 변화시켜 가지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어, 지원하는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조직 혁신은 내부의 운영 방식이랄지 구조, 문화, 프로세스를 변화시켜 가지고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이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조직 혁신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의 유연성이랄지 이제 의사결정의 속도, 그다음에 이제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가지고 어, 그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좀 방식으로서는 뭐 리모트 워크 해가지고 이제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있죠. 직원이 이제 사무실에 굳이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카페나 그다음에 뭐 코워킹 뭐 스페이스 같은 이런 다양한 장소에서 인터넷과 이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근무 방식을 말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리모트 워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랄지 네트워크 이런 인프라의 이제 발전으로 이런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가능해졌고 유연성과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근무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이 장점과 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취했다가 성과가 떨어져서 다시 뭐 출근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운영을 해서 아직도 적용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제 기업마다 이제 차이가 있지만은 이 문제도 뭐 장단점은 있지만은 이건 뭐 기업 실제에 맞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는 모든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제 고정적인 시간에 이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이제 제약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의 이제 유연성이 좀 많이 부족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통근 시간이랄지 뭐 비용 증가 이런 문제도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리모트 워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제 어,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업무 시스템이랄지 화상회의 플랫폼이랄지 뭐 프로젝트 관리 이런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해가지고 직원이 어디에서 이제 근무하든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게 뭐 직원 만족도랄지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제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수한 인재를 지역 제한 없이 뭐 나라도 제한 없는 것들이죠. 예. 어? 우수한 인재를 뭐 유럽에 있는 뭐 인재를 쓸 수 있고 미국에 있는 인재를 쓸 수 있고 일본에 있는 인재를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지역 제한 없이 우수한 인재를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서비스 혁신의 중요성인데 서비스 혁신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고객의 경험이랄지 효율성, 경쟁 우위 측면에서 기업과 이제 고객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는 것들인데 서비스 혁신은 이제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거나 초과 달성함으로써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의 이제 요구를 정확히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편리하고 이제 몰입도가 높은 경험을 창출하는
더 효과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불편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그다음에 고객의 참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주문이랄지 결제 앱을 도입해가지고 고객들이 이제 앱을 통해서 음료를 미리 주문하고 대기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뭐 이제 편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객 충성도도 상승할 수 있고, 디즈니 같은 경우도 매직 밴드를 도입해가지고 테마파크에서 이제 입장권이라든지 결제 수단 이런 것들, 또 이제 호텔 키 기능을 한 이제 웨어러블 기기까지도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서 어, 이런 대기 시간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고객 만족도를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추천 알고리즘 것들 다 사용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아마존 고라고 해서 무인 매장에서 그냥 고객이 결제 대기 없이 상품을 선택해서 바로 퇴장할 수 있는 이런 아마존 무인고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이런 서비스 고객들의 이제 경험 개선 이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효율성 증대인데, 서비스 기업은 이제 서비스 혁신은 기업이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그 자원을 최적화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제 이렇게 기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뭐 프로세스를 간소화해가지고 시간이랄지 비용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반복적인 작업 이런 것들도 다 제거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운영 속도를 향상해서 더 많은 고객들에게 더 그 나은 서비스, 알찬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사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에 이제 뭐 무인 키오스크 도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뭐 고객이 직접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또 이제 대기 시간을 감소할 수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절감할 수 있고, 뭐 우버 같은 경우도 이제 AI 기반 이제 매칭 시스템 해가지고 실시간에 이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고 최적의 이제 경로를 추천해서 운행 효율을 극대화하고 뭐 비용 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 아디다스에서 몇 년 전에 적용했던 3D 프린팅 로봇 제조 과정 중동을 도입해가지고 신발 제조 공정에 이제 로봇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 시간을 단축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신제품 출시할 때 이제 제조 비용 절감한 효과를 가져왔었고,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도 이제 AI 이제 전화 주문 시스템을 해가지고서 AI를 활용해가지고 자동 주문 이런 처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주문 속도를 향상한달지, 그 다음에 인적 오류를 감소하는 것들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해외 나갈 때 이제 공항에 가봐도 이제 셀프 그 키오스크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서 직접 체크인하고 수화물 같은 것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경쟁 우위 확보인데, 서비스 혁신은 이제 기업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경쟁 시장에서 이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도록 돕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경쟁자를 이렇게 좀 압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규 시장 개척이랄지 기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도 있고, 경쟁사와의 이제 명확한 차별성을 제공하여서 고객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사례를 보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OTA 시스템이죠. 오버 더 에어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이제 업데이트가 원격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업데이트돼서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한 걸 고객들이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죠. 왜냐면 고객들이 이제 뭐 새로운 차량 구매 없이도 이런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어, 무선으로 이제 원격으로 해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오게 되면은 최신 기능을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고, 우리 뭐 가까운 데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플랫폼 같은 거 좀 확장하고 있고, 뭐 금융, 쇼핑, 배달 뭐 여러 가지 통합해서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보편적인 시장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 뭐 프라임 서비스 같은 경우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죠. 빠른 배송이랄지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객 충성도를 극대화하고 시장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결론적으로 이제 서비스 혁신은 고객의 이제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객 중심의 이제 혁신 전략을 통해 가지고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기업과 차별화를 또 이룰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혁신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혁신은 이제 서비스 품질의 여러 측면을 이제 강화해서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와 기술 혁신의 이제 대표적인 게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세스 혁신 측면에서 이제 원클릭, 이런 구매 기술,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누르면 바로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반복적으로 이제 구매하는 과정을 단축시켜서 이제 편리성을, 극대화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서비스 품질 중에서 응답성이랄지 이제 신뢰성, 이런 데를 향상을 많이 시켰죠. 기술 혁신 측면에서 본다면은 AI 기반의 이제 추천 알고리즘이랄지 이제 스마트 분류 시스템, 이런 것들에 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공감성과 유용성을 좀 강화시켰고, 이러한 이제 아마존의 기술이 이런 혁신을 통해 가지고서 아마존은 이제 높은 고객 만족도랄지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유지하고, 세계 최대의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기여를 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이제 혁신으로 이제 기존 택시 산업을 완전히 다 갈아엎었죠, 이제. 완전히 재편을 했는데, 기술 혁신 같은 경우는 이제 GPS 기반의 앱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 이제 위치 공유랄지 요금 산정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서 신뢰성을 이제 고객들과 그런 신뢰성을 좀 강화시켰고, 예, 공감성 강화 측면에서는 이제 고객 이제 리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운전기사와 이제 승객 간의 이제 피드백 루프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고객을 더 빠르게, 빠르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제 경험하면서 우버의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에 이제 높은 만족도로 이렇게 나타났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경험에 이제 혁신을 통해 가지고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들이죠. 기술 혁신은 이제 모바일 주문이랄지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고객들에 대해서 이제 응답성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 혁신 측면에 보면은 개인화된 음료 옵션이랄지 고객 로열티 이제 프로그램 등이 공감성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기술 혁신이랄지 프로세스 혁신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혁신의 도전과 이제 극복 전략인데 서비스 혁신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또 많은 도전 과제 이런 것들도 동반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높은 초기의 그 투자 비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술 및 이제 프로세스 혁신에는 상당한 자본 투자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은 어, 초기에는 이게 높은 비용을 기업이 이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투자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혁신을 위한 이제 기술 도입이랄지 시스템 업그레이드랄지 인프라 이제 구축에는 상당한 초기 비용이 많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초기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ROI가 이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뭐 극복을 하려면은 초기에 이제 높은 투자 비용이 들어간 것들을 극복하려면 좀 전짐적으로 서서히 하나하나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한꺼번에 진행하지 않고 이제 소규모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서 성공적인 이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점차 혁신을 확대해가지고서
리스크와 이제 비용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 무인 키오스크 도입할 때 뭐 전체 한 번에 적용한 게 아니고 일부 매장에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이게 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편의성을 검토하면서 서서히 고객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걸 보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초기 그 투자 비용을 또 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외부 자금을 활용하는 것들이죠. 이런 기술, 요즘 최신 기술을 쓰게 되면 정부의 이제 보조금 같은 것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라는 같은 이런 것들도 좀 외부에서 자금을 좀, 예, 통해가지고 초기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들이 어떻습니까? 자본이 없기 때문에, 혁신적인 이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이런 데서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아가지고서, 초기에, 적극적인 이런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OI 기반의 의사결정하는 것들인데,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을 면밀히 이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률을 분석을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면 되겠죠.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하나하나, 프로세스나 이런 기술들을 혁신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다 도입을 했지만은, 초창기 때는 그 비용 절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혁신의 이제 도전 과정 중에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이제 직원의 저항이죠. 이게 사람들 우리 인간의 이제 기본 습성은 변화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변화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안 좋아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저항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돼 있어요. 기업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 혁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이제 저항을 불러일으킨 게 가장 큰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게 이걸 또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 CEO의 능력이고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직 내 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랄지 이제 익숙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직원들의 고착으로 인해 가지고 혁신에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랄지 프로세스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랄지 노력이 이제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원의 저항을 좀 극복을 하려면은 먼저 이제 직원의 교육하고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서 변화의 필요성이랄지 이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기술이랄지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인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교육 과정에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례는 보면 일본의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 시에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철저히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직원들을 설득시키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반영을 통해서 직원들의 저항을 최소화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화 관리 전문가를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죠. 이제 전문가들을 활용해 가지고 전문 컨설턴트랄지 이제 변화 관리 팀을 이렇게 TF를 구성을 해 가지고서 직원들의 이제 심리적인 저항을 좀 줄이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제너럴 일러스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조직 혁신 프로젝트마다 변화 관리 전문가를 배치해 가지고서 직원들을 설득하고 교육하고 이제 성공적인 전환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들이죠. 직원의 저항에 대비해서. 그래서 혁신 과정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에게 이제 보상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한계. 어, 이것은 이제 첨단 기술의 이제 통합은 기술적 복합성과 이제 실패의 가능성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랄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서비스 혁신은 데이터 유출이랄지 이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증가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첨단 기술 통합은 예상치 못한 이제 기술적인 문제랄지 운영의 복잡성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해킹이랄지 이런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우려도 굉장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하려면은 이제 기술 이제 파트너와 협력을 해서 전문 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적 복잡성을 이제 해소하고 안정성을 이제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해가지고서 그냥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도 구현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강화로서 이제 데이터 이제 암호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VPN 이런 것들 인증 단계 활용하는 것들, 뭐 2단계 인증 단계랄지 이런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들도 효율적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이제 정기적인 보안 감사랄지 취약성 같은 거 이제 테스트하고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을 이제 강화해가지고 이제 기업 고객의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아주 안전하게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제 서비스 혁신은 기업 성장의 필수 요소지만은 높은 투자 비용이랄지, 그다음에 기업 내 이제 조직적인 저항, 직원들의 저항이랄지, 기술적인 한계, 이런 이제 도전 과제가 따릅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거나 직원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기술 협력한달지, 보안 강화 같은 이런 전략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서비스를 쓰는 이런 도전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제 해결하고 기업의 이제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이제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혁신이 이제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혁신은 이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랄지 프로세스 이런 전략을 도입해가지고 고객에게 이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충성도를 이렇게 강화하고 기업의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 제공의 일관성 강화인데 서비스 혁신이 이제 오류를 줄이고 이제 일정한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즈니의 이제 그 테마파크에서 이제 매직 밴드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것들, 티켓의 결제랄지 대기열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통합해가지고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피드백을 활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은 이제 고객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가지고 서비스 이 품질 개선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가 있죠.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과 운전자의 이제 받은 이제 피드백을 활용해 가지고서 서비스 정책을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통한 품질 향상으로써 새로운 이제 기술은 기존 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품질을 더욱 높이는 데 이제 기여를 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OTA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와도 고객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고객의 기대치를 초과하게 되고 높은 이제 브랜드 충성도를 유지하는데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하여튼 서비스 혁신이 고객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하여튼 뭐 고객 경험의 이제 개인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그 고객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것들이죠. 넷플릭스에서 이제 고객이 시청 기록을 이제 AI로 분석해가지고서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사용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도 또 그다음에 이제 충성도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 할 수 있고 또 이런 혁신이 고객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고객의 편의성이 증대되겠죠. 혁신적인 서비스는 이제 고객이 더 쉽고 이제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
스타벅스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고객의 편의성을 증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의 속도를 좀 가속화하는 것. 고객에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 요즘은 AI 기반, 뭐 챗봇,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대에 전부 이렇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글로벌 기업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배송 속도를 좀 혁신적으로 만들었죠. 뭐, 일일 배송 서비스. 미국의 그 큰, 넓은 땅덩어리에 뭐, 일일 배송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물류 시스템의, 어? 동화랄지, 이제 기업 창구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구축해가지고 신속한 배송이 이제 가능해졌고, 뭐, 드론 배송, 이런 것들도 지금 시험 단계에서 이미 좀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인 항공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특정적인 이제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것. 또 아마존에서는 뭐 이런 뭐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풀필먼트를 적용하는 것들, 고객의 배송될 때 풀필먼트를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이제 배송 그 서비스 혁신과 관련된 것들이 할 수 있고,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결합한 혁신을 많이 하고 있죠. 하드웨어랄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결합해가지고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뭐 케어 서비스랄지 애플 원 서비스 이런 것들, 뭐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서 고객들이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이런 이제 혁신들이 이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게 되고 이제 브랜드 충성도를 이제 강화하는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서비스 혁신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이제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고객과 서비스 품질에게 이제 모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랄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객 경험은 이제 더욱 개인화되고 이제 편리해지고 서비스 품질은 일관성과 효율성을 갖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아마존이랄지 애플이나 디즈니 같은 이제 그런 글로벌 기업들도 이러한 혁신을 통해 가지고 고객 충성도랄지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동시에 높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도 우리 지금 디지털 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뭐 서비스 혁신도 이런 AI나 빅데이터랄지 로봇이나 드론이나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우리 경영 쪽에서도 다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될 텐데 이러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 진화를 계속 해갈 것이고 기업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지속 가능한 이제 성장을 또 도모를 해야 어, 기업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고객의 기대를 이제 충족시키는 거랄지 그다음에 효과 달성하는 서비스 혁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 이런 것들을 이런 서비스 혁신을 통해 가지고서 어, 기업이 성장해야 되는 그런 핵심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 경험과 품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제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제 고객 경험은 이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이 느끼는 감정, 인식, 뭐 기대 충족 여부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의 만족도와 이제 풍경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의 경험 이제 구성 요소는 접근성이나 뭐 일관성, 뭐 개인화, 감성적인 요소,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이제 5가지 요약을 했는데 이 외에도 뭐 추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객 경험인데 고객이 이제 기업이랄지 이제 브랜드, 제품, 서비스 같은 이제 상호작용 모든 과정을 이제 통해서 형성되는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인식이라고 할까? 인식, 그다음에 고객이 느끼는 감정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고객이 이제 특정 기업과 관계를 맺는 전반적인 여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고 고객의 기대와 이제 실제 경험 사이의 일치 정도가 고객 만족도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고객 경험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보면 이제 고객 경험은 이제 특정 저점에서 이제 단일한 상호작용에 그치지 않고 구매 전이나 구매 중이나 구매 후에 이제 모든 과정을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을 때,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물건을 검색할 때, 그다음에 물건을 샀을 때 이런 과정을 다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모든 활동은 이제 고객 관점에서 이제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이 이제 접근성이랄지 일관성, 개인화, 그런 감정적인 연결,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요소들을 기업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경험은 이제 특정 시점에서 종료되지 않고 고객이 이제 기업과의 이제 관계를 지속을 하고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유지되려면 또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런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접근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접근성은 이제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뭐 물리적인 접근성이 있을 수 있겠죠. 매장 위치랄지 뭐 서비스 시설의 편리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접근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웹사이트랄지 앱이나 아니면 고객센터 등의 이제 사용 편리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존의 이제 원클릭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이 최소한의 이제 클릭만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고 구매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반복 구매를 증가시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고객이 앱에서 이제 몇 번의 이제 터치만으로 차량을 이제 호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동 서비스 접근성을 이제 혁신적으로 이제 계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일괄성인데 일괄성은 이제 서비스 품질이랄지 이제 브랜드 경험이 모든 접점에서 일괄되게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경험의 이제 일관성이랄지 지역이나 시간, 기본에 관계없이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괄성, 변함이 없는 것들, 표준화된 제품을 제공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메뉴가 거의 이제 표준화되어 있죠. 전 세계 어느 매장에서든 동일한 맛이랄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브랜드에서 이제 고객들의 신뢰도랄지 고객 만족을 강화하고 있고 뭐 넷플릭스의 이제 스트리밍 품질이랄지 그다음에 UI의 일관성 같은 것들 사용자 경험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개인화에 관련된 것들인데 고객의 요구나 고객들이 선호하는 것들 행동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개인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이제 개별적이고 이제 인간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도 여기 다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요소로서 이것은 이제 고객이 브랜드와 이제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태도와 친절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의 이제 스토리랄지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고객 감정에 영향을 다 이렇게 주는 요소들입니다. 보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랄지 이제 제품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감성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서 제품에 대한 이제 소유 욕구를 좀 자극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고객 충성도랄지 그다음에 제품의 의사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감성 중심의 테마파크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이런데 이제 그런데 초점을 둬가지고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이것들이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인데 고객이 이제 불만이랄지 문제를 친족하고 이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여기가 해당되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고객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것은 어, 문제를 고객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신뢰를 유지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고객들이 최소화하고,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례로서는 이제 아마존의 그 반품이랄지 환불 정책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는 것들. 그래서 고객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즉시 이제 반품 조치를 진행하고, 환불 처리도 즉각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이 신뢰도를 할지 재구매율을 이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들이고,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을 하고 있죠. 항공편 이제 지연이나 취소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이 이제 대체 항공편을 대응한다든가 신속하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서 고객들이 이제 불만을 감소시키는 것들, 그런 이제 기업의 이제 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고객 경험의 이제 접근성이나 뭐 일관성이나 개인화나 감성적인 요소나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이제 각 구성 요소를 기업이 강화하면은 기업은 고객 만족도를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고 충성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앞서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중심의 전략 실행의 필수적인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고객 경험기들의 이제 도전 과제 이제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텐데 고객의 이제 기대치 관리는 이제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이를 충족하기 위한 이제 노력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데이터 이제 관리와 이제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이제 기술이랄지 이제 리소스 이런 것들이 요구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차이로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양한 문화들 배경이 달아가지고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고 그 나라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고객의 피드백 수집을 분석한다든가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 글로벌 현지화 전략을 피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고 뭐 기업 사례를 보면은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고객 경험 관리의 그 선두적인 기업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서비스 품질을 잘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일관성과 뭐 유연성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애플 스토어의 이제 디자인과 이제 고객 응대 방식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에게 이제 신뢰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니어스바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기술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신속히 해결해서 고객의 이제 불만을 이렇게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고객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서비스 품질을 결정짓는 이제 핵심 요소죠. 그래서 고객의 감정적인 만족이랄지 그다음에 서비스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제 글로벌 하나의 기업 사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이제 고객 경험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기업은 높은 고객 충성도와 그다음에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고객 경험 개선은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이 요구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업은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을 유지해야 되고 변화하는 이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의 충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이 이제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이제 선호하고 반복 구매하는 것들, 이제 긍정적인 구전을 통해 가지고 타인에게 이제 추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고객 충성도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제 장기적인 성공이랄지 이제 수익성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고객 충성도가. 그래서 이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가격에 이제 덜 민감하지 않고 덜 민감하고 경쟁사의 이제 제품이랄지 서비스로 이제 전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객의 충성도는 고객이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 제품, 아니면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선호하고 반복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이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적 충성도 같은 경우는 뭐 반복 구매나 지속적인 이용을 하게 되고 태도적인 충성도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어,
긍정적인 감정이랄지 동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중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충성 고객들은 이제 기업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신규 이제 고객 확보보다 이제 비용을 유지하는 데 좀 적게 들어가죠. 예. 이러한 이제 품질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고객의 요구와 이제 기대를 얼마나 잘 충족하느냐에 따른 척도인데 품질은 이제 제품의 성능이랄지 신뢰성, 내구성, 사용자의 경험 등 이제 여러 가지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품질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다시 이제 고객 풍요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품질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를 얼마나 잘 충족하고 초과하는지 이런 나타나는 개념이고 여기에는 뭐 이제 기능적인 품질, 뭐 제품의 성능이랄지 내구성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 어, 고객 지원이랄지 배송 속도, AS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높은 품질은 뭐 당연히 고객 만족을 넘어서 충성도를 강화할 것이고 긍정적인 입소문과 재구매를 추진할 것이고 낮은 품질은 불만족과 이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져서 고객 이탈을 초래할 수 있고 기업의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글로벌 기업 사례는 뭐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디자인이랄지 뛰어난 성능으로 유명한 제품을 통해서 높은 품질을 이렇게 유명하고 유지를 하고 있죠. 뭐 아이폰이랄지 맥북이나 애플 와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 경험이랄지 이제 높은 품질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스토어에서 이제 제공되는 훌륭한 그런 이제 고객 서비스랄지 고객 충성도 이런 것들 높이는데 기여를 다 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배송 서비스랄지 그다음에 고객 중심의 정책을 통해서 고객 충성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그 프라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료 배송과 이제 빠른 배송을 제공해서 고객 만족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아마존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결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고객 충성도와 이제 품질 간의 이제 밀접한 관계는 이제 기업의 이제 장기적인 성공에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높은 품질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이런 것들은 다시 또 고객 충성도로 이어지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품질을 통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실행을 해왔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품질 관리와 이제 고객 만족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데 얼마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단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윌리엄 쿠퍼 프루트의 이야기인데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을 해라.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1887년도에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품질의 이제 제품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효율적이고 이제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기업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번 이제 프로토 이분은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업들이 이제 제품과 이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데 이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준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본 원칙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록터 앤 캠블이라는 그 P&G죠. 공동 창립자로서 이분의 이제 말은 당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소비자 시장의 이제 변화를 명확히 예측한 것이었죠. 이게 단순히 제품의 품질을 높여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을 이해하고 이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시장의 성공과 수익 창출에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강조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 이제 고객 중심 경영 및 품질 관리 그 핵심 개념과 이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이라는 것은 쿠퍼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려면은
소비자가 실제로 원하는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단순히 이제 고급스러운 재료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 그 기대에 맞는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생산과 관련해서는 쿠퍼는 품질을 높이는 것이 비용을 증가시켜서 시장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생산과 유통을 통해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인 생산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 생산과 이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품질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 수익과 관련해서는 쿠퍼는 그 품질의 그 중요성을 단지 어, 소비자 만족을 넘어서 실제로 시장 수익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 품질이 좋은 제품은 브랜드 신뢰를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 구매랄지 고객 충성도를 이제 이끌어내어서 시장에서 이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쿠퍼가 정의하는 것은 현대 이제 마케팅과 이제 품질 관리 이론의 이제 기초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품의 그 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은 기업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술적이랄지 생산적이랄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최적화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쿠퍼의 이론이 이제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알아보고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제품의 품질을 이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제 생산해서 성공적인 이제 시장을 점유한 성장한 그런 기업들과 반대로 이러한 이제 품질 관리에 실패를 해가지고서 이제 사라진 기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P&G죠. P&G 같은 경우는 이제 쿠퍼의 철학을 실제로 실현한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P&G 같은 경우는 소비자 연구를 통해 가지고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제 품질의 제품을 파악을 했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이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P&G 제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다운이랄지 뭐 타이드와 같은 이런 세계 브랜드는 이제 품질과 이제 가격의 균형을 잘 맞춰져 있어가지고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성공을 거둔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시장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고품질의 스마트폰 이런 걸 이제 경제적인 생산성을 통해 가지고서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구글도 뭐 검색 엔진 시장에서 마찬가지죠. 구글도 마찬가지고,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업데이트랄지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제적인 생산을 실현하고, 어, 여러 다양한 고객들이 필요한 제품들을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들을 다 갖췄고. 다음은 이제 한번 이제 실패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제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의 혁신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이제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죠. 이제 실패한 기업들인데 여기에 이제 키보드형 스마트폰으로 인기를 이제 끌었지만은 이제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발전에 뒤처졌고 기술 혁신과 이제 생산 효율성을 동시에 유지하지 못해 결국은 시장에서 실패하고 말았죠. 예. 노키아 같은 경우도 이제 고품질의 휴대폰을 제공했지만은 스마트폰 혁명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운영체계 혁신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잃었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제 손을 완전히 띄었죠. 블랙버스도 마찬가지죠. 예. 처음에 이제 DVD 이제 응? 대여점을 시작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은 넷플릭스와 같은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윌리엄 쿠퍼 프록터 같은 경우 철학은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여전히 기업 경영의 핵심 원칙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것은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제 성공적인 기업들은 이러한 철학들을 아주 잘 실현해 가지고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한 것들이고, 실패한 기업들은 소비자의 변화랄지 이제 기술 혁신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퇴출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기업이 고객 중심의 이제 품질을 제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고민을 해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